이 문제를 지금 풀라고 한 거는 우리가 현재 덧셈 정리를 하고 있고, 덧셈 정리의 마지막에 하는 게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을 언제 하느냐 하면 복잡한 경우, 주어진 경우가 복잡한 경우에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하다는 것의 통상적인 패턴 중에 대표가 적어도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적어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여사건을 생각한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는 접근을 한 거죠. 풀이를 이해했나? 자, 그러면 여기 앉은 학생들을 다 맞았는데 너 여사건을 이용했나? 너 이용했나? 근데 요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했나? 너 꼭 이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라는 말을 보고, 그리고 뭐 꼭 적어도라는 말을 보고 기계적으로 여사건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명의 1학년 학생과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될 확률을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경우가 복잡하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면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을 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잘들 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을 좀 해보자. 뭘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이 문제가 여사건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의 1학년, 그냥 줄여서 적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해서 대표 2명을 뽑아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진술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떨까? 얘를 기준으로 경우 나누기를 하는 건 어떨까? 뭔데요? 1학년인 여학생. 이거 타당할까? 1학년인 여학생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고자. 경우 나누기를 하는 게 타당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우를 나눈다라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적어도 1학년 학생 그 총 있는 개수가 저기 이렇게 돼 있잖아. 몇 가지 경우? 세 가지가 어떤 거야? 로 나누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너는 이제 이걸 생각 안 하고 두 가지라고 한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대표 2명을 뽑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이 이외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는 없겠죠. 이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지? 총 16명. 2명을 뽑는다. 1학년인 여학생은 2명 중에 2명을 뽑는다. 1명을 뽑는다. 16명 중에 2명을 뽑는데 1명을 뽑고 나머지 이제 뭐가 돼? 4C2 더하기 1이죠. 1. 6C1 더하기 4C1 이렇게 되겠다. 1학년 여학생을 빼고 문제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뽑아야죠? 1학년 1명이 포함되고 여학생 1명이 포함되어야 하죠. 그런데 1학년 여학생이 빠지니까 1학년 남학생 중에 1명을 뽑아야 하고 2학년 여학생 중에 1명을 뽑아야죠. 예를 들어 1학년 남학생 2명만 뽑으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 중에서 여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16명 중에 2명을 뽑는데 1학년 남학생 중에 1명, 2학년 여학생 중에 1명을 뽑으면 문제를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 좀 해서 답이 나오나 확인을 좀 해주면 땡큐.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겠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반성. 이게 네가 계산한 것보다 복잡한 경우인가? 네 계산보다는 좀 복잡했어? 아니 설득당하지 말고 네 계산보다는 복잡했어? 너는? 네 계산보다는 복잡했어? 좋아요. 그러니까 이득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네 계산보다 이게 복잡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하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복잡하지 않아. 그런데 이 복잡하지 않은 것보다 더 단순하게 풀었기 때문에 잘했어. 문제는 원래 여사건은 언제 쓰는 거야? 복잡할 때 쓰는 거거든. 그러면 네가 이 여사건을 쓸 때 이것보다는 단순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썼나? 선생님 이해 갔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 맞았기 때문에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안 들어도 상관없는 수준이야. 그런데 이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보다 단순하다면 나눠준 풀이보다도 더 단순하게 풀었겠네. 나눠준 풀이는 꽤나 복잡하게 풀었죠. 덧셈 정리를 써가지고 3개 항을 모두 다 여사건으로 풀어가지고 그래서 했거든. 선생님이 전달하려는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덧셈 정리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곱셈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상대적으로 덧셈 정리는 얘기했다시피 고1 집합론에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연산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다. 그에 반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 나아가서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이
직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정석 확인합시다. 정석 피세요. 펴, 인윤아. 초능력을 발휘해서 피든 알아서 펴. 그래서 씨발 드디어 욕도 시작한다. 106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뭐 한번 개념을 확인차 한번 읽어보세요. 개념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06페이지, 107페이지 본문과 그 다음에 박스를 확인해 주세요. 박스만 확인하지 말고 본문도 한번 쭉 읽고 확인하세요. 시작. 일단 덧셈 정리는 6건의 확률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에 6건의 확률 예제를 하나 들어서 복습을 했어요. 이번에는 곱셈 정리로 넘어간다. 뭐 거기서 이제 곱셈 정리를 위해서 조건부 확률부터 생각을 하는데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생각을 하는 놈이 되겠어요. 보면 이런 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쪼갠다라는 직관. 그러니까 복잡한 걸 단순한 놈으로 쪼갠다라는 게 목적이거든. 이제 교집합이니까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곱셈과 연결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면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니?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야?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사건이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인데 독립사건이라는 단서가 없다. 우리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다고 가정을 한다. 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얘는 뭐죠? n s분의 na 그리고 얘는 n s분의 n b가 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곱한다 라면 등호가 여기는 이제 n s분의 n a 교 b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없어져야 될 게 뭐니? 이걸 이제 등호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없애야 할 게 뭐니?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를 이따가 독립사건을 설명할 때도 요 프레임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하다. 그럼 이게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건드리기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야? 이거 없애고 이 자리에 뭘 배치해? 얘를 없애기 위해서 n, a. 그럼 약분이 돼서 곱셈이니까 없어질 거고 그 자리에 얘 동그라미 n, a 교 b 라는 놈을 갖다 놓으면 계산은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n, s가 아니다 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NS이면 무슨 개념이 성립하느냐 하면 미래의 모든
요거를 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NS가 되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거든. 뭐 이거는 충분히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죠. 그런데 아니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미래가 아니다 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거 실제로 이게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거지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유용하니까 계속 사용이 되는 거거든. 미래가 아니므로 따라서 뭐야? 따라서 이게 전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미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일어났다 가 되겠어요. 일어났다. 그래서 뭐 그럼 일어났다 하면 과거 사건이 1이거든 라고 가정하자. 과거 사건으로 가정하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없네. 씨발. 거기 보면 박스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일어났을 때라고 돼 있죠. 그 일어났을 때라는 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일어났음을 가정하자가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이거를 해석한 거예요, 지금. 분모가 NS가 아니다. 분모가 NS가 아니다. 라는 걸 지금 뭐 한 거야? 해석한 거예요, 해석. 그리고 이걸 해석을 새롭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과거, 일어났음을 가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뭘 생각하는데? 덧셈 정리해서 뭘 했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기본적인 도구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덧셈 정리해서 그 확률에 대해서도 벤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집합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본문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이거거든. P, A 교 B와 P, B 바 A. 지금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고 이게 뭐라고 정의하는 거야. 이거를 P, 이거 A니까 A. 그러니까 이건 분모의 개념, 분수의 개념에서 분모. 그랬을 때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라 하자. 그래서 두 개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비교해 보자. 비교. 비교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우리 수업에서. 같은 게 뭐야? 두 개의 같은 점은 뭐죠? 고개를 숙이지 말고 같은 건 뭐죠? 재미없으니까 고개를 숙이지. 같은 게 뭐야?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할 때 얘랑 얘를 비교하자면 같다라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선생이 원하는 형식을 추측하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만 0이 그리고 이것도 0이 아니라고 가정해야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 0이 아니다. 그지? 2천은 되고 2천도 되고 3천도 0이 아니잖아. 같은 점은 뭐죠? 원이다? 아니 이렇게 안 되나? 지금 본문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할 거 아니야. 같은 게 뭐냐면 둘 다 분자가 N, A 교 B N, A 교 B잖아. 분자가 같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그게 벤 다이어그램이냐? 그 얘기는 요구 없어. 그러면
같지 않은 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뻔하죠. 뭐가 같지 않아? 분모가 같지 않죠. 분모가 어떻게 같지 않니? 하면 n, s이고 n, a죠, a. 이건 뭐 당연한 건지 이거를 이렇게 인지를 못했다는 건가? 그런데 질문이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추측돼서 대답을 안 한 건가? 분자의 원소 아니죠. 원소의 개수가 같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n, a, n, b 네가 말한 건 이런 개념이고 서로 다른 두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고 여기는 3, 4야. 원소의 개수가 같죠. 얘는 그렇게 같은 게 아니고 집합이 같지.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지금 적은 말과 같지 않은 말이야. 이해 갔나? 이런 걸 발레라 그러고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너도 이거는 알고 있었나? 이렇게.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명시적으로 알고 있느냐, 원래 머리에 있었다고 추측을 하느냐, 누가 제시가 되었을 때 자기 머릿속에도 저게 있다고 추측하느냐는 발상에 있어서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내일 수업에서 작년 9월 평가원 해설을 할 때도 좀 느낄 거예요. 명시적으로 아는 것과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걸 내가 머릿속에 저게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거랑은 보통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거든. 그런데 그런 구분을 못 하는 결과가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 스스로 발상을 하느냐, 발상을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이제 뒤에 나올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의 단초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 보면 여기도 A, 여기는 B 이렇게 되고 두 집합 모두 같은 건 여기 다인데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여기에 대한 확률인데 분모가 달라지는 거죠. 분모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좀 이따가 독립 종속을 할 때도 요 그림 갖고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독립이 뭘 말하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뭐 이 정도를 일단은 이해를 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곱셈을 저 곱셈 수식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나? 저 곱셈 공식.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PA 교 B는 PA 곱하기 PB 바 A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얘기잖아. 여기서 그렇게 보이나? 자, 보세요. PA 교 B는 이것분의 이거는 PA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PB 바 A 요것분의 요거다.
이해 갔나? 너도 이해 갔나? 이해 갔어? 다시 이것뿐에 그냥 단순히 수식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죠? 벤 다이어그램은 직관이야. 직관 도구야. 직관적인 이해를 위한 도구거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것분의 노란색 분의 파란색은 노란색 분의 빨간색 곱하기 빨간색 분의 파란색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적으로 요 등호가 어떻게 성립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 뭐 곱셈 정리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곱셈 정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특히나 중요해지는 게 독립과 종속 그 이해하는 거잖아. 그런 걸 이해할 때 좀 도구가 되겠어요, 얘가. 이해 갔죠, 일단? 넌 이해 갔냐, 안 갔냐? 어? 곱셈이 직관적인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직관이라고 곱셈이 직관이 아니라 곱셈 직관은 이게 몇 개 있다. 이게 곱셈의 직관적인 이해고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 너는 내가 말하려는 게 뭔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저 곱셈은 뭐 이 기호 뭐는 요렇게 된다. 이거는 그냥 대수적인 논리 전개를 말하는 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명의 도구라고 해야 될까? 저 수식은. 근데 얘는 증명이 아니고 직관적 이해의 도구거든. 이거랑 여기서 보라고. 이거에 대해서 분수가 뭘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 얘 크기가 얼마인가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 갔나? 여기에 대해서 이 크기에 대해서 곱셈은 뭐야? 요 크기에 대해서 요 크기를 한 게 얘 크기에 대해서 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 이거 잘 이해가 안 가?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 요것분에 얘를 어디다가 위치시킬까? 그냥 요 위치에다가 할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를 요것분에 여기에서 요것분에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늘려. 그러면 이거를 색깔을 달리해 보면 요 부분을 다시 색깔을 늘려서 여기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비율이 대략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것인데 그놈에 대해서 요것은 원래 있는 이놈에 대해서 요놈이다. 이건 마치 뭔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쭉 늘리는 거. 쭉 늘리는 거. 선생님 이해 갔나? 정리하세요.